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35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귀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부추가 요리용 의약품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전 텃밭에 부추를 많이 키우고 많이 먹고 있는데요. 저희 밭에는 힘껏 피는 부추만 있습니다. 분홍은 제가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분홍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추는 의서의 구체라고 부르고 간, 비장, 위장 건강을 지켜주는 채소입니다. 우리 몸의 근본을 채워주는 약초이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오신채로 금하고 있는 음식이죠. 부추, 달래, 파, 마늘, 생강. 이건 매운맛과 강한 향 자체가 그래도 약초에 속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딸기를 영양 분석하면서 4칸을 넣었는데 오늘 부추를 영양 분석하면서 다시 4칸을 넣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추는 지금까지 제가 한 식품들에 비해서 8가지나 더 많은 영양소를 가졌죠. 보면 100g이 섭취할 때 그 다음에 30kcal, 굉장히 칼로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항비만 효과가 크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소디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나 혈압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를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지요.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ACE, 비타민 A, C, E가 다 들었고요. 플라보노이드도 많고요. 프로비타민 A인 카로틴, 녹황색 채소 가운데 어뜸입니다. 비타민 A가 보면 100g만 먹으면 145%, 그날 필요량에, 그 다음 비타민 K는 203%, 비타민 C는 98%, 엽산은 26%, 구리는 17%, 망간은 16%, 대단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보면 파이토케미칼도 굉장합니다. 여기 옆에 오른쪽 밑에 많이 나열해놨죠. 42가지 휘발성 물질이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고 파이토케미칼이 이렇게 밑에 따로 적은 제가 만든 표 이외의 것을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여기에서는 또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시면 이만큼 많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사포닌은 인삼에 많이 들어있다고 좋아하잖아요. 부추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분류할 때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알리움 속이에요. 그래서 부추와 마늘과 양파와 샬롯은 아주 작은 양파면서 길쭉한 양파를 말하죠. 알리움 속에 속하는 부추, 마늘, 양파는 유기황화합물,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식물 스테로이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항암, 항염증, 항비만, 항당뇨, 신경보호기능, 항산화제, 항균 활성, 항아테롬성 동맥 경화에 특별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2016년에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라는 잡지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알리움 기능 성분의 치료적 역할, 그러니까 알리움을 가진 식물들은 이 치료적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늘, 양파, 부추는 유기황 화합물,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등이 풍부해서 항암, 항염증, 항비만, 항당뇨,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항균 활성, 신경보호 및 면역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널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 부추를 과학적인 평가를 한 것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잠재적인 의학적 용도로 항암제, 항산화제, 뇌 손상에 대한 항산화 매개, 신경보호,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분해를 해갖고 항심장질환 작용, 그 다음에 항비만, 항염증, 소화기 보호, 골다공증 예방, 항고혈압, 항당뇨병, 구충제, 목통증 완화, 항균, 이뇨제,
간 보호, 호흡기 보호, 생식 보호, 면역 증진, 시력 보호, 황반 변성 예방, 이만큼 많은 의학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추의 건강 효과를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파이토케미컬이 많고 비타민 A가 많고 황알륨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암에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하죠. 비타민 K, 칼슘이 많기 때문에 뼈 건강, 골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합니다. 엽산 콜린이 많아서 인지력, 기억력이 좋아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같은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엽산이 많아서 대사 높이고 RNA, DNA 및 다른 세포 만들고 엄마들이 선천성 기형아 낳는 걸 예방해주고요. 호모시스테인 분해로 심장 건강 증진하고 혈구를 생성하고, 그다음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은 시력 증진. 우리가 점점 나이 들면서 눈이 뿌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황반 변성 예방, 백내장 발성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아릴 황화합물이 있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고 장의 영양소를 흡수를 높여준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못하면 전부 다 쓰임새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알륨, 항암, 항염증, 항비만, 항당뇨, 신경보호, 항산화제, 항균 활성, 항아트럼성 동맥경화증. 여러분 나왔죠 벌써? 황이 많기 때문에 암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 암은 각종 암에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신이 많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혈압을 낮춰줘서 심장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있어서 혈관 확장되고 심장박동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 건강에 좋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건 대단한 거죠. 퀘르세틴, 동맥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플라그를 낮춰주고요. 아테롬성 동맥경화 예방하고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다 낮춰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골다공증하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다고 그랬죠. 건강한 뼈면 보면 골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규칙적이죠. 골다공증은 엉성엉성 하면서 뿡뿡 뚫려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이 왜 무서운가 하면 우리 뼈는 한 30살까지 자라고요. 30대부터 이제 막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0대에는 주로 이 골다공증이 손목에 많이 오고요. 60대에는 허리, 70대 이상에서는 고관절에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요. 누워 있으면 뭐예요? 폐기능이 약해지고 폐혈증이 더 생기고, 그래서 사망하고 관련이 깊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골다공증으로 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 5년 후에 휴식기를 가져라. 그럼 주사는 평생 24회로 제한한다.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다공증과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 뭐냐 하면 골 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부서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뼈가 바르르 부스러지는 거예요. 골절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대사성 골질환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뼈만 단순히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뼈가 문제 있으려면 뭐예요? 근육하고 인대 같은 것들이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골 밀도의 중요한 성분이에요. 체내 칼슘 축적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가 골다공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파골세포, 우리가 뼈도 늘 자라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신진대사가 있잖아요. 죽고 새어나고 죽고 새어나고 하는데 없애지는 그런 것을
뼈를 처리해주는 걸 우리가 파골세포라고 그러고요. 조골세포는 새로 생기는 걸 도와주는 거죠. 파골세포에서 조골세포로 전환 촉진하는 것도 비타민 K의 역할이고요. 파골세포에 의한 뼈 흡수를 감소해주고요. 인터루킨 6나 프로스타글란딘 E2와 같은 뼈 협착제의 생성 자체를 억제해주고요. 칼슘과 뼈의 결합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K와 비타민 D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유병률을 한번 보면요. 여자가 골다공증이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골감소증은 비슷하지요. 자, 보면 왜 그런가 보셔요. 쭉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막 한 2~3배 정도 많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10%가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골다공증 위험군이 한 10%, 그래서 한 20%가량이 이 골다공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성은 뭐예요? 폐경을 맞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뼈에 손상을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골세포. 뼈를 이렇게 뭐 한다고요? 못 쓰는 거. 우리가 페인트 칠에 있으면 오래되면 녹슬잖아요. 그러면 샌드페이퍼로 그 녹을 다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를 입히는데 이 파골세포는 샌드페이퍼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뭐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했는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썼습니다. 랭크라는 세포가 굉장히 크고 핵이 많은 세포인데요. 랭크라는 이게 삐쭉삐쭉한 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랭크 수용체가 있는데 리간드는 그 신호가 우리 몸에서 오는 겁니다. 시그널 가지고 오면 수용체가 열리면 여기서 받아들이고 산을 분비해서 뼈를 녹여버려서 그걸 갖다가 흡수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골다공증은 어떻게 치료하냐? 균형 이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칼슘, 비타민 D, 음식으로서 비타민 D는 거의 없죠. 말린 버섯 같은 종류에 조금 있습니다. 비타민 K,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운동, 참 좋은 운동이 계단 오르기예요. 그 다음에 의자 짚고 뒤꿈치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내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브릿지 운동, 걷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햇빛을 반드시 보면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서. 그 다음에 약을 드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은 3 내지 5년 투약 후에 휴식기를 가진다고 쓰여있죠. 그만큼 우리 몸에 부작용이 많다고 독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주사를 맞는다. 이제 약이 안 돼서 주사를 맞는다면 평생 동안 24회 투여 가능하다고 쓰여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데 굉장히 손쉽죠. 부추를 많이 드시는 거 정말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늘이나 양파의 효능은 굉장히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슈퍼푸드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부추 영양을 제가 쭉 비교한 표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추와 마늘이 각각 제일 많이 함유된 게 9가지고 양파는 1가지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9가지 가운데 4가지가 보면 비타민 A는 마늘과 양파에는 0%입니다. 먹어도 그날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추는 145%, 엽산은 1%, 5%인데 이건 26%거든요. 그러니까 마늘보다 26배나 더 많이 들었고 양파보다는 5배나 더 많이 들었죠. 비타민 C 한 3배, 2배 이상 더 많이 들었죠. 비타민 K 0이잖아요. 203%. 대단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추를 여러분이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관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처방을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